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주택거래 시장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더 오를 경우에는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큰 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집값은 앞으로 더 떨어질까요? 나는 언제 집을 사야 되고 언제 집을 팔아야 될까요? 자,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 오늘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60번, 02-2128-8560번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이철웅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고 있는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이철웅 소장입니다. 자,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입니다. 2월 마지막 날이다 보면 우리 셀러리맨분들이라든지 자영업자분들 말일 정산하시느라 정신없으시죠? 또 내일이면은 바이올에 이제 정말 달력상 봄이 시작되는 3월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보내는 우리 학부모님들 정신 없으실 거고요. 또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장단에 이렇게 춤을 춰야 될지 헷갈리실 겁니다. 어디는 집값이 떨어졌다 하는 반면에 오피스텔이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는 지역도 있고요. 또 막상 재계약을 전세나 월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가격이 또 올라와 있는 지역도 있고요. 이처럼 이 부동산 상황이라든지 경기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지역대에서 굉장히 편차가 좀 많습니다. 항상 방송 보시면은 처음에 이슈와 그다음에 이제 고민, 나중에 소액 투자 물건까지 같이 해드리니까 오늘도 연필과 메모지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웅 소장님과 함께 그럼 이슈 시그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20일이었죠. 서울시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이 신설 지역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소장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20일에 좀 발표가 됐는데요. 정리 영상이 있으니까 먼저 영상 보시고 와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2028년까지 교통 소외 지역을 연결하는 10개 노선을 확충해 철도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르고 차별 없는 철도, 활기차고 균형 있는 서울을 목표로 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 최소 기준을 만족하되 지역 균형 발전 효과가 높은 노선을 종합적으로 선정했는데요. 10년간 추진되는 도시철도 총 사업비는 10개 노선 총 7조 2,302억 원이며 국비 2조 3,900억 원, 시비 3조 9,436억 원, 민간 사업비 8,966억 원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자체 지표를 통해 선정된 10개 노선은 경전철 6개, 기존 노선 개량 2개, 네트워크 강화 연장 노선 2개인데요.
서울시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실현되면 철도 통행은 평균 15% 단축되고 지하철 혼잡도는 평균 30% 감소, 철도 이용 가능한 신규 수요자는 약 40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서울시는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비강남권 교통 소외 지역의 철도망 구축에 힘을 싣기로 했는데요. 선정된 10개 노선은 무엇이고 수혜 지역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을 텐데요. 이제 표로 해서 정리를 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는데 이제 신설도 있고 기존에 확정된 구간도 있고 또 선형을 개량하는 그런 노선도 있는데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노선은 바로 이제 신규 노선이죠. 바로 이제 제목이 강북 횡단선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착공이 들어가고 개통이 돼도 강북 횡단선으로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가장 긴 거리, 투자 금액도 가장 많고 역사 수도 가장 많습니다. 단 뭐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지하철, 중전철도 있고요. 결론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전철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경전철과 우리 흔히 말하는 지하철,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는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뭐 규모도 좀 작고요. 그다음에 객차 수도 굉장히 좋고 수송 인력도 좀 적습니다. 좀 소규모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발점이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25.72km, 19개 역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가 한 2조 5천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노선이 이 강북 횡단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지하철이 그동안 지도상에 없던 지역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우이신설 연장선인데요. 지금 1차, 그러니까 2015년도에 발표가 됐던 1차 도시철도망 계획에서 유일하게 지금 개통이 되고 있는 구간이 자, 우이신설 노선입니다. 이미 개통이 됐는데 그러면 뭐를 또 연장을 하느냐? 바로 이제 우이동하고 방학동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버스가 바로 다니는 길도 없고 지하철 다니는 길도 없는데 자, 우이신설 북한선역 쪽하고 방학동 쪽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연장선이라고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장선이기 때문에 길이도 좀 짧고요. 역은 3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면목선입니다. 요것도 1차 때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예타도 다 통과가 됐고 했는데 아직 착공을 사실 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구간인데 신내동에서 창량리까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9km고요. 12개역. 이곳 같은 경우 역은 12개 역이지만 역과 역사가 굉장히 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 역시도 지하철 혜택을 그동안 사실 많이 못 받아왔던 지역인데 이번에 이제 2차에 다시 이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 분들 같은 경우 기대를 좀 많이 하는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난곡선인데요. 보라매 공원에서 난향동, 흔히 말하면 지도에서 이제 서원 남부권이 되겠습니다. 4km 정도의 길이의 역사수 5개 정도, 4,300억 정도가 들어가는 노선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목동선입니다. 이 목동선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정책적으로도 설계가 됐지만 경제적 효과도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양천구 신월동에서 이쪽으로는 당산역까지 연결된 노선이 되겠습니다. 10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수는 12개, 조 단위의 금액이 역시 투입이 되는 중급 규모 이상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양천구라든지 강서 쪽에서 여의도 시내권으로 출퇴근하실 때 굉장히 트래픽이 좀 심하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경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아마 그 교통 해소 차원에서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서부선 이곳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지하철이 동서 구간이 있습니다만 이 서부선 같은 경우는 서울 4개를 나눴을 때 서쪽에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이 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절역에서 서울대 입구까지 굉장히 길이도 좀 깁니다. 15.77km. 그 다음에 사업비도 한 1조 6천억 정도가 들어간 노선인데 이 서부권 같은 경우도 남북을 잇는 서울의 중심지에서 서쪽에서 남북을 잇는 그런 교통망으로서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요. 자, 마지막 2개 정도, 두 번째 8개 정도 보시겠습니다.
서부선 중에 남부 연장선인데요. 지금은 이제 서울대 입구까지 처음에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서울대 정문까지 끌고 내린다는 거죠. 이거 같은 이제 원래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기존에서 조금 더 연장을 한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신림선 북부 연장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색강역에서 서부선하고 지금 만나는 구간인데 이거는 역과 역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한 300m만 더 가게 되면은 지금 신림선 북부선하고 서부선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해서 연결해 준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두 개 같은 경우에는 4호선 급행화. 지금 4호선 같은 경우 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당고개에서 오이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하철 한번 타고 가신다 보면은 엉덩이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9호선 같은 경우는 물론 길이가 큽니다만은 이렇게 중요한 역만 통과하는 급행역이 있는데 9호선이 급행역 때문에 굉장히 좀 이용객이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좀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중요역을 이렇게 건너뛰는 급행화 이게 지금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만약에 된다고 실현이 된다고 그러면은 시간이 좀 쪼들리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주요 역만 통과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아마 큰 효과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급행화 같은 경우는 뭐 노선을 새로 깔게 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대피 공간만 만들어주면은 급행이 지나갈 동안에 완행이 피신해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급행을 따라가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은 속도 면에서는 많이 시간이 단축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하나도 이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아이디어 같은데요. 5-5호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5호선인데 지금 이번에 발표는 5-5호선 제목을 좀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자, 둔촌동역에서 구분자리역이면은 5호선을 이용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다 이제 우리 서울의 동쪽에 있는 노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곳 같은 경우 5호선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 여기를 갈 때는 반대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야 되는 굉장히 좀 불필요한 구간이 있는데 이 역과 역 두 개를 직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업비도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뭐 역은 한 개 역과 한 개역을 연결을 하지만은 이 직결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로 이제 뭐 3호선이라든지 9호선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드린다 그러면은 이번에 10개 노선이 발표가 됐었는데 정말 그동안에 지하철 서외 지역으로 여겨졌던 서울의 강북 쪽에서 동과서, 서화동, 청량리에서 목동에서 청량리에 있는 이 구간이 사실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놓고 봤을 때 색깔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지나가질 않죠. 근데 이 구간을 계획을 했던 거는 아마도 이제 그 지하철 이 혜택에서 조금 소외되던 지역을 아마 좀 거둬들인 것 같고요. 이 노선 같은 경우는 경제성보다는 정책성에 좀 주안을 두지 않았나. 따라서 그동안 지하철에서 혜택에서 좀 소외됐던 우리 지역분들, 서북 지역이라든지 동북 지역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길만한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표로 해서 정리를 한번 보여야 되겠네요. 자, 그동안 제가 표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이런 지금 노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노선이 바로 이렇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지하철이라든지 서울 중심권에는 좀 많죠. 이런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 없던 지하철 노선이 지금 새로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효과가 좀 많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4호선 급행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그림은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있는 이 9호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북 횡단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심내 면목에서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지하철이 있었죠. 그거하고 경전철하고 그다음에 청량리에서 목동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강북쪽에 동에서 서해도 동쪽을 크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도로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철도 취약 지역이었죠.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 이 지역 시민들의 철도 이용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제 좀 최대 수혜지로 꼽을 수 있는 지역, 강북 횡단선의 각 양 기점이었던 목동과 또 청량리역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강의와 상담을 소장님께 직접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준비하신 무료 세미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소액투자처 분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리 신청하고 가시면 1:1 상담도 가능하고요. 또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온 사연 문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끝번호 5651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성북구 종암동 레미안 세레니티 아파트 25평을 보유 중입니다.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궁금증 남겨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지역의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자, 성북구 종암동입니다. 보유 가치가 있는지. 자, 저 한번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자, 문자를 주신 사연인데요. 종암동의 레미안 세레니티 아파트. 지금 이게 매도 여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예, 지금 매도 여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좀 전에 이슈 시간에 다뤄드렸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그 발표한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4호선 기름이 지나가고요. 기름역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호선 여기 월곡역이 지나갑니다. 지도가 지금 이제 축소가 돼서 그렇지만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본 세레니티 아파트에서 4호선을 타든지 기름역으로 가든지 6호선을 타든지 간에 역세권 아파트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애매합니다. 여기 좀 애매한데 지금 이번에 아까 제가 그 강북 횡단선 이렇게 해서 목동에서 청량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 새로 생기는 역이 어디가 있냐면은 종암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레미안은 종암 레미안 세레니티 아파트입니다. 세레니티 정말 멋있는 이름을 갖다 붙여놨네요. 가격은 안 비싼데 이름들은 정말 갖다 장명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 강북 횡단선이 새로 생기는 이 종암역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하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1차 도시계획 철도망에 포함이 됐었습니다만은 아직 이제 경남 기업의 어떤 그 사건 때문에 착공도 못하고 있는 동북선이죠. 동북선 자체가 또 근처로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 두 호재만 본다 그러면은 지금 문자로 매도를 해야 되느냐,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셨는데 매도는 전혀 그러니까 매도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도를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평에서 한 40평대까지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아마 이게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 같아요. 지금 25평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5평대가 지금 강북에서 이 정도 역세권 내에 역세권 사이사이 위치를 했다 그러면은 한 5억 중반 정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5억 한 5천 정도요.
그런다 그러면은 이곳 같은 경우 전세가가 좀 높기 때문에 전세가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못 가도 한 4억 정도 가겠죠. 그러면은 투자 금액 자체가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파트 10년 차다 그러면은 아파트는 10년 차다 그러면은 사람으로 말하면 정말 이제 청년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셔도 돼요. 따라서 뭐 이제 가격도 어느 정도 성숙이 다 됐고요. 근데 이제 아까 발표했던 계획은 2028년도에 강북 횡단선이 개통 예정입니다. 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9년 정도인데 그냥 10년 정도 잡으시면 돼요. 10년 정도.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개통까지 가지고 와야 되느냐? 아닙니다. 자, 이번에 발표가 됐죠. 이번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한번 오를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착공이 되게 됐죠. 그 다음에 착공 때 가격이 또 한번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개통이 됐을 때 가격대가 또 한번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런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착공, 개통까지 이런 단계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도는 급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단계적으로 서서히 가시다가 천천히 매도 타이밍을 잡을수록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도시철도망 계획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위치의 아파트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이 착공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그 매도, 가격이 상승하는 타이밍을 잘 노려보시면서 좀 여유 있게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필요로 하신다면요.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128-8560번, 02-2128-8560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합니다. 자, 끝번호 3391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노원구 중계동 은행 사거리의 청구 3차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원래 집을 전세로 주고 저도 전세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원래 집을 매도한 후에 이사를 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창동이나 상계역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궁금증 남겨주셨어요. 자, 조금 더 평수를 늘려서 이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지 자,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지역도 추천 받아보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재밌는 지역인데요. 바로 이제 중계동의 청구 3차 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제가 지도를 조금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 네이버 지도를 보다 보면 여기 지금 글씨가 조그만데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중계동 학원가라고 이렇게 지도에 아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서울 전체에서 3대 학원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바로 이렇게 큰 길이 있죠.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학원가가 형성이 됐는데 강남의 대치동의 학원가, 그 다음에 대치동의 학원가, 그 다음에 목동의 학원가, 그 다음에 중계동 은행사거리 1, 2, 3번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재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자, 지도를 조금 축소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왜 재밌는 지역이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지금 학원가가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청구 3차 아파트가 여기 있고, 이 은행 사거리 안에 흔히 말하는 초, 중, 고등학교가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은행 사거리에 이사를 들어온다 그러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겠지만,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강남의 8학군 못지않은 인기가 있는 지역인데 자, 한 번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까지 그냥 쭉 가는 지역이에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 여기 어디냐면은 상계역입니다. 그다음에 노원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하계역, 중계역. 자, 여기서 도보로 다니기에는 엄청 멉니다. 그나마 가까운 게 뭐 상계역이나 중계역 정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걷는다고 하더라도 한 20분 정도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근데 상계역에 지금 이게 청구 아파트가 32평짜리거든요. 32평짜리인데 상계역에 있는 아파트, 노원역에 있는 아파트, 중계역, 하계역 어디 아파트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32평짜리가 월등히 비쌉니다. 이 상계역에 설령 40평대를 갖다 놓든 노원역에 40평대를 갖다 놓든 여기에 40평대를 갖다 놓든 32평짜리가 40평대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월등히 비쌉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도 멀고요. 다 하지만은 이곳 같은 거 청구 3차 같은 경우는 단일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일 평수로 구성이 된 데다가
초, 중, 고등학교를 보내는 우리 엄마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가 바로 청구 3차 아파트. 자, 여기 같은 경우 지도를 조금 더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본다 그러면은요. 너무 확대를 했네요. 자, 요렇게 보시면. 자, 아까 제가 학원가가 여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청구 3차 아파트는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백사동에 사는 학생 같은 경우는 후문만 나오면은 바로 학원가입니다. 근데 이곳 같은 경우에, 10시가 끝나면은요, 지금 이게 지금 4차선, 2차선 이런 길인데 여기가 버스가 다 양쪽에 도입을 해가지고 학생들 태우느라고 교통이 일시적으로 정체가 됩니다. 그것도 구청에서 용인을 해줄 정도로 학원이 특화되는 거리인데 자, 가장 32평대 인기가 있는 아파트 청구 3차, 건영 3차 아파트가 됩니다. 이 네 군데 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지금 문자 사연에서 더 넓은 평수니까 지금 전부 다 32평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32평짜리인데 지금 가격대 제가 말씀드리면은 노원구 중계동, 상계동 거기 가격 싼데 아니야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30평대 보통 강북에 6억 정도 가죠. 근데 여기 어느 정도 가자면은 거의 9억대를 호가를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비싼 지역입니다. 40평대가 다른 데 9억이 안 가요. 근데 이 아파트를 놔두고 제가 어느 지역을 가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도를 아주 축소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은 자, 여기서 청구 32평을 팔아서 42평 사고 돈이 남는 아파트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팔지 마세요. 이거 팔고 다른 데 간다 그러면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냐면은 전세를 놓고 아예 전세를 가세요. 자, 그런 데 있으면 나중에 지금 동북선 이렇게 동북선 밑에서 올라오네요. 자, 경전철 동북선 들어오죠. 자, 이런 호재들도 다 있습니다. 학교가 떠나지 않는 이상 이 학원가의 명성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제 방송을 뭐 얼마나 지켜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중계동에서 청구 3차 아파트라 그러면은 정말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강남의 뭐 잠실 5단지 이야기하듯이 중계동의 청구 3차 아파트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는 30평대는 대정자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절대 팔지 마시고 전세로 갔다가 나중에 이거 매도하시더라도 절대 손을 볼 일 없으니까 절대 팔지 마시고 전세로 편안한 지역 아무 데나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인기 있는 아파트 보유하고 계십니다. 좀 팔기에 아까운 아파트인 것 같아요. 절대 팔지 말라고 오늘 소장님께서 강조해 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보유하고 계시다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128-8560번, 02-2128-8560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철원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도 만나볼게요. 역시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끝번호 4369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자, 안녕하세요. 2주택일 때 매도 시기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매도 타임이라고 해도 이 정도 침체기인데 집을 내놓았을 때 과연 나갈까요? 그렇지 않다면 매도 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자, 아무래도 2주택자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좀 걱정이 되다 보니까 매도를 하고 싶은데 자, 계속해서 또 부동산 침체기다. 과연 집이 팔릴까 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받아보면 좋겠죠? 자, 사연 잘 남겨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자, 문자로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뭐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에 샀고, 그 다음에 팔게 되면 얼마의 차익이 남는지 이걸 좀 이렇게 상담을 해가면서 묻고 답하면서 상담을 해드리면 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이제 지역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은 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가구 2주택이라 그러면은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차익이 많은 거는 나중에 팔아야 되고요. 차익이 적은 거를 먼저 팔아야 됩니다. 이거를 가끔 어떻게 바꿔서 생각하시냐면은 옛날에 산 거는 먼저 팔고 나중에 산 거는 더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다 그러면은 매수 시기가 길면 양도 차익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옛날에 산 집을 먼저 파는 게 아니라 옛날에 산 집을 나중에 파는 게 이론상은 맞습니다. 물론 예전에 샀던 집이 양도 차익이 더 적다 그러면 나중에 파는 게 맞겠죠. 따라서 구입 시기를 따져보시기보다는 내 매수가, 매도가를 대략 예상을 한번 해보시고 양도 차익이 많은 거는 나중에 파시라. 왜 나중에 팔아야 되냐면은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다 그러면 양도세가 10% 할증이 냅니다. 3주택 이상자는 20% 할증이 되죠. 따라서 양도 차익이 적은 걸 먼저 팔면서 할증을 물고요. 그다음에 이제 1주택이 남았지 않습니까? 1주택이 남았다 그러면은 이제 또 법이 바뀌었죠. 팔고 나서 2년 정도가 지난다 그러면 1가구 1주택자가 됩니다.
9억 이하라고 그러면 시세 차익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양도세 100% 비과세가 됩니다. 물론 9억이 초과된다 그러면은 9억 초과되는 부분만 안분 비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계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양도 차익이 적은 거는 먼저 파시고 그다음에 큰 거는 나중에 파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이 서울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드린 말씀은 꼭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또 지방에 있다. 이런다 그러면 또 문제가 틀립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는 중과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아직 지방 같은 경우는 거주 요건이라든지 양도세 중과 제도가 아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차익이 만약에 어느 정도 크다고 하더라도 막상 양도세 계산해 본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지역을 팔았을 때보다 오히려 세금이 더 적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방 걸 먼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방 걸 먼저 파시고 서울은 나중에 파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집을 내놓게 되면은 잘 매매가 될까 이 걱정들 많이 하시죠. 자, 매매라는 거는요. 아무리 거래가 안 되고 아무리 거래가 잘 되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입니다. 지금 거래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싸게 내려보세요. 거래 금방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비싸게 내려보세요. 안 팔립니다. 자, 가격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번 시세를 정확히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내놓으실 때도 막 10군데, 20군데, 30군데 이렇게 내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흔히 부동산에서 동네 물건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친한 부동산 한 2-3군데 정도 이렇게만 좀 내놓으시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운되고 뭐 전세, 뭐 깡통 전세 뭐니 해서 분위기는 사실 좀 가라앉는 거는 맞는데 지역과 가격에 따라서 매매는 충분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역과 그다음에 차액 두 가지를 좀 계산 한번 해보시고 가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따라서 가격 조정만 되면은 아무리 불황의 시기에도 매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매매 되고 안 되고를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양도 세금 크기를 걱정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시기를 잡으실 때 체크해 보셔야 할 여러 가지 포인트들 좀 짚어주셨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위치라든지 또 양도 차익에 관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서울보다는 지방을 그리고 양도 차익이 조금 더 적은 것을 먼저 파는 것이 좋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번째 사연까지 만나봤는데요. 지금 굉장히 전화 사연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문자 사연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쉽지만요. 오늘 시간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 사연 한 가지만 더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사연은요. 끝번호 6249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마포구 상암동 휴먼시 아파트 17평을 보유 중입니다. 상암 롯데몰 건설 지연으로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보유해야 할까요?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호재를 좀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그 호재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까요? 소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 상암 휴먼시아라고 그랬는데 지금 문자상으로 17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휴먼시아 같은 경우 1단지 같은 경우에는 큰 평수입니다. 좀 큰 평수고요. 그다음에 지금 2단지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예전에 접했던 것 같은데 이게 5년 임대였다가 다시 이제 분양 전환된 아파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가 좀 작아요. 평수가 좀 소형 평수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조금만 한번 축소를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자, 위치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은 자, 아까 지금 문자에 17평형이라고 그랬죠. 자, 17평형인데 가격도 여기는 뭐 한 3억 정도, 3억 중반 정도 이렇게만 나갈 것 같은데 자,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이 월드컵 파크라든지 여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메인 단지고 뭐 가격대가 비싸지만은 수색역에서 여기 다니는 사람은 없죠. 왜? 철길에 이렇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여기서 통행을 하는데 걸어서 다니기는 굉장히 멉니다. 자, 17평이면은 소형 평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가깝죠. 여기에 물론 이제 롯데 몰이 생긴다고 해서 지금도 아마 공터로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하고 좀 의견들이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걸 지금 매도를 생각하고 있다.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여기 롯데몰이 들어온다고 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미 지금 역세권에다가 그다음 이 상암 DMC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뭐 여기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여의도 시대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방송의 메카로 거듭난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상암동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방송 그러면 우리 방송국의 지금 뭐 PD님이나 MC분이나 우리 뭐 FD 보도작가분들 다 굉장히 좀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방송계는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30평대 아파트를 선호를 하겠어요? 아니면은 뭐 10평에서 20평대 이 중반 아파트를 선호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가깝고 당연히 소형 평수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가깝고요. 그다음에 방송국도 가깝고 방송국 직장 수요도 무궁무진합니다. 자, 이거를 롯데몰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안 들어오니까 이거를 지금 팔 계획을 잡고 계신데 전혀 팔 계획 잡지 마시고요. 소형 평수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역세권에 가까우면서 소형 평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아파트를 예전에 지금 오래됐느냐 아니면 신축이냐 분간하지 마시고요.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는 항상 여유되는 대로 잡아두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인구가 이제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지금 현재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인구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직도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인데 인구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는 거지 인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인구가 지금 뭐 거래 절벽에서 인구가 줄어든다. 그럼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아파트 수요도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막 단순 무식한 논리 가지고 적용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구는 설령 삼성경제연구원인가요? 여기서 2030년이 지나면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세로 접어들 거다 이런 전망들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전망인데 이 전망은 20년 전에 나온 거예요. 자, 이거는 인구가 설령 2030년부터 인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늘어나냐면은 1, 2인 가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1, 2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큰 평수로 갈까요? 아니면 소형 평수로 갈까요? 그래서 요즘에 원룸이나 투룸 소액 투자가 많은 겁니다. 인구가 감소되더라도 늘어나는 거는 1, 2인 가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방송의 메카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까운 소형 아파트는 또 말씀드립니다. 절대 팔지 마시고 킵을 하시고 월세를 받으셔도 좋고 전세를 받으셔도 좋고 충분히 보유를 하시다가 정말 더 좋은 쪽으로 더 큰 평수로 늘려가실 때 차분하게 파시기 바랍니다. 네, 1,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니까요. 좀 길게 보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은 상담 해결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부동산 상담 시그널은 여기까지지만요.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128-8560번, 02-2128-8560번입니다. 자, 그리고 더 자세한 강의나 상담을 또 소장님을 직접 만나서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소장님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 장소 꼭 체크해 두시고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소액투자처 분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상담도 가능하고요. 또 예약이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이철웅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소장님과 함께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대문구 대신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그리고 상권 종사자들의 수요가 풍부한 곳이죠. 자, 이곳에서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릴 텐데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번에는 대학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대신동 서대문구 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경의중앙선 신천역인데 신천역은 아시다시피 경의중앙선도 있고요. 또 2호선 신천역도 있죠. 더 위쪽에 있는 경의중앙선 신천역에서
도보를 한 10분 넉넉하게 걸으신다 그러면은 한 15분 여자분들 걸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11.30제곱미터, 실상 면적이 21.9제곱미터. 자, 원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원룸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총 6층 건물 중에 6층. 물론 엘리베이터 있으시니까 무거운 짐 가지고 가시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방 하나와 거실, 욕실 역시 풀옵션 다 돼 있는 물건이고요. 자, 2018년 12월이니까 얼마 안 됐죠. 작년 연말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매매가는 1억 8천인데 세입자가 얼마 전에 입주를 마쳤습니다. 전세가 1억 7천 정도에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1,000만 원 투자로 만나보실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서대문구 대신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대문구 하면요, 여러 가지 또 개발 호재들도 위치해 있고요. 또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자, 어떤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곳의 입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신촌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위치를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분 안 계시죠? 자, 현지 가보시면은 바로 여기가 연대 동문길이라고 돼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뭐 졸업하신 동문이 아니고 동쪽에 있는 길, 동문. 바로 한 걸어서 10초 동문까지 걸어서 한 15에서 15초 정도밖에 걸지 않을 정도로 바로 동문에서 나오면은 바로 길 건너 맞은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횡단보도만 건너면은 바로 이제 이화여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라든지 세브란스 병원, 이화여대 여기 뭐 학생 교직원들이 거의 입주자분들이 한 8, 90%가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호선 신천역도 있고 2호선을 타고 쭉 해서 시내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적인 직장 수요가 있는 곳이죠. 자, 광화문, 시청, 종로 이쪽 지역까지 만약에 버스를 타고 출퇴근한다고 하시더라도 금화터널을 통해서 이렇게 가신다 그러면은 아침 출퇴근 시간도 굉장히 좀 짧게 걸리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지를 하나 더 보시면은요. 자, 현재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암은 방송 미디어로 특화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암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쪽에 지금 현재 이제 시내 쪽이 있고요. 아까 연대 동문 쪽에 바로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왼쪽으로 하면 젊은 직장 수요가 많은 지역, 오른쪽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업무 중심적. 따라서 직지 근접상 굉장히 유리한 지역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 보신다 그러면은 입지는 지금 지도를 말씀드리고요. 호재를 하나씩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서울은 3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자, 3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7광역제, 그다음에 12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디 들어가 있냐면 신촌이 여기가 들어가 있죠. 자, 서북 생활의 중심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이렇게 쭉 개발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아주 독신권에 좀 가까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도심, 7광역, 12지역 중에 신촌이 들어가 있는 서북 생활권의 중심지. 그다음에 또 이제 신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학생 문화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으로도 중점적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포 4대 성장 거점 이거는 서대문구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왜 서대문구 여기다 갖다 붙였냐? 합정이 있고요. 홍대 있고요. 합정 홍대 그러면 자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얘기가 뭐죠? 바로 신촌이 나오게 됩니다. 사과하면 배. 뭐 이런 식으로 홍대, 합정, 그 다음에 신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상권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신촌의 상권이라든지 이거는 뭐 거의 영원불변하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촌 도심 재생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고 직접적인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도시 재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대규모 뭐 주택을 다 헐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세우는 이런 대규모 철거 복합보다는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지금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신촌 같은 경우에는 자, 신촌 연대가 있는 이 이대거리에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43만 제곱미터. 여기에 지금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투자되는 금액이 한 250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촌 도시재생 사업의 중심지 바로 아까 물건지 자체가 이 위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준비가 돼 있네요. 자, 43만 제곱미터에 사업비가 약 250억 정도 들어가고요. 신촌 통합축제, 골목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청년활동의 문화시설 이런 전진 기지로 지금 야심차게 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얀 부가인 뉴타운 사업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입주가 완료된 구역은 1-2구역, 1-3구역은 이미 입주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 1-1구역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도서관 담장 뒤쪽으로 보면은 여기는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요.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죠. 2구역과 3구역. 제가 세미나 때 오신 분들도 여기를 좀 투자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은 같은 지역에서 이주를 앞두고 있는데 아까 이화여대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물건지가 이렇게 가면 됩니다. 따라서 아직 여기가 이제 이주가 시작이 되려 그러면은 관리 처분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 관리 처분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뭐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관리 처분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는 아시다시피 분량 단독 다가구 이런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형태의 전세금을 찾아서 간다 그러면은 바로 가까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밑에 이른 아파트 쪽으로는 입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워낙에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이 이주가 시작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2주의 최적지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건물 한번 보실게요. 자, 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18년 12월에 지금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돼 있고요. 현재 세입자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다가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풀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까지 한번 보시겠게요. 자, 매매가가 이런 물건이 흔치 방송에서 많이 안 접해 보셨을 건데 1억 8천 정도 지금 예상을 한번 해 보신다 그러면은 자, 여기는 예상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자료 준비할 때는 이제 예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세입자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 확정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런다 그러면은 차익이 정말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1,000만 원 정도. 서대문이고 그다음 학생수요금은 신촌이고 그다음에 원룸이기 때문에 가능한 투자 금액 1,0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라든지 그다음에 교직원, 학생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월세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그다음에 선순위 대출을 받으시고요. 월세를 받으신다 그러면 7천 정도 투자를 해서 물론 70만 원 정도 받지만 여기에 이자는 나가겠죠. 따라서 수익형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2구역과 1-2, 1-3의 어떤 2주가 시작이 됐을 2구역과 3구역의 2주가 시작이 됐을 경우에 어떤 시세 차이까지도 조심스럽게 같이 가져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대, 이화여대, 그 다음에 바로 아래쪽에는 세브란스 병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임차수혜가 차고 넘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심의 접근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심권이라든지 아니면 상암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15분대에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식률, 낮은 공식률. 그다음에 이곳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하숙 문화가 있는 지역인데 굉장히 옛날 집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신축이고 풀옵션이 다 갖춘 주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투자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학생이나 직장인들 1, 2인 가구의 수요가 풍부한 서대문구 대신동에 위치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128-8560번, 02-2128-856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서남부권의 중심지 영등포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기다리고 있네요. 한번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신촌에서 반드시 내려오면 이제 영등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바로 옆에는 영등포 구청역이 있습니다. 구청역은 조금 떨어져 있는데 시장역이나 구청역 둘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장역에서 도보 5분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지, 그다음 실사용 면적이 19.7호. 이곳 역시 자, 원룸이 되겠습니다. 원룸 옵션이 다 돼 있고요. 층수가 굉장히 좀 높죠. 이곳 같은 경우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총 9층 중에 7층에 위치가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 한 개와 거실, 욕실, 그다음에 역시 풀 옵션이 다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물권 같은 경우에는 2014년 3월에 준공이 완료돼 있고 아직까지 한 번 더 공실 없이 계속해서 월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굉장히 착합니다. 보통 이 지역에 이 비슷한 사이즈가 지금 분양을 한다 그러면 1억 7천에서 1억 한 8천 정도 예상이 되는데 1억 한 3천 정도 굉장히 가격이 착한 게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입지 한번 보시면은요. 자, 영등포 입지는 더더욱이 모르신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곳에 이제 국회가 있는 여의도가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물건지에서 영등포 시장이라고 그랬죠. 아까 영등포 구청역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시장역에서 굉장히 가깝고 만약에 이쪽에 직장이 있다 그러시면은요. 그냥 걸어서 가시면 되고 이제 날씨 따뜻하니까 자전거로 가셔도 되고 출퇴근 시 굉장히 좀 유리하다. 따라서 이곳 같은 경우야말로 영등포 같은 경우 여의도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상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여의도, 그다음에 상암, 마고, 그다음에 구로 디지털밸리라든지 뭐 강남권 이곳 같은 경우는 당산이라든지 뭐 9호선을 이용하신다 그러면은 강남권으로도 접근이 굉장히 편한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뭐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지 공원 같은 것도 이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호재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여의도 같은 경우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의도 금융타운이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기관의 본점들이 다 여의도에 몰려 있죠. 따라서 여의도로 출퇴근하신 분들이 서울 각지 내지는 지방의 경기도 쪽에서도 여의도로 출퇴근할 정도로 굉장히 직장수가 많은 지역인데 바로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이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많은 방송 수요라든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고요. 자, 두 번째 2030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등포가 바로 3핵 중에 하나인 지역이기 때문에 영등포는 3도심 중에서 가장 발전의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어디다 그러면은 영등포다라고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도심 7거항 중에 영등포는 당당하게 3도심 중에 한 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이건 제물포 터널 지하하고 맞물리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출퇴근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근데 항상 막히는 지역이 여기예요. 따라서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과 더불어서 다음에 제물포도로 이 제물포 터널도 지금 이제 공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두 개가 만약에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충분히 개선이 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창 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곧 개통을 앞두고 있는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등포 마스터 플랜, 영등포 여기 한번 가보시면은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모든 뭐 몰이라든지 백화점 상권들이 다 들어와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영등포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지역들과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서울 전체 지도를 놓고 보셨을 때 이렇게 파란색, 뭐 보라색인가요? 이렇게 표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준공업 지역인데 준공업 지역은 아시다시피 일반 주거 지역보다는 훨씬 더 높은 영종률이 적용이 되죠. 준공업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이 자 영등포인데 이 영등포가 준공업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이제 수립되면서 개발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라든지 영종률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로서는 가장 좋은 개발 호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포로 정리를 한번 뭐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특징까지 그냥 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에 완공이 됐고 층수 한번 보셔보십시오. 9층까지 되어 있고요. 7층에 위치되어 있고 뒤쪽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뒤쪽으로 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뷰도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제가 아주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가격 1억 3천 아주 착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전세를 놓으셨을 경우에는 1억 정도. 지금 현재는 월세가 실제 이게 들어있습니다. 1,050만 원씩 들어있고요. 만약에 월세를 놓으신다 그러면은 1억 정도 받기 때문에 투자 금액 3천 정도 들어가겠죠. 선순위 대체 6천 받으신다 그러면은 50만 원 월세를 받으실 때 투자되는 금액은 6천 정도. 따라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면서도 수익형도 꾸준히 가져가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 4년이 지나면서 공실이 한 번도 없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변 건물보다 분양가가 오래됐기 때문에도 물론 싸지만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가 가장 큰 장점. 그다음에 영등포와 그다음에 강남 도심 같은 경우는 3도심 지역의 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의도로 출퇴근하신 분들 서울에서 걸어서 여의도까지 10분 15분에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은 이곳 영등포를 빼고는 단연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철웅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 사연 해결해드리고요. 또 투자 정보도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방송으로만 소장님을 만나 뵙는 게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소장님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소액 투자처 분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약이 필수라는 점 02-2118-856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철웅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시그널 보내주세요. 02-2128-8560번, 02-2128-8560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